네, 12번. 우선 빈칸 먼저 보겠습니다. 빈칸 이렇게 있고 빈칸 앞뒤로 우선 빈칸으로 문장이 끝나네요. 그럼 빈칸이 문장이 끝나고 그리고 앞에 was가 왔어요. was가 왔으니까 이 빈칸은 적어도 보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보어면은 명사 아니면 형용사 오겠죠. 네,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문법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명사가 어떤 명사나 형용사가 오겠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사 형용사 오고요. 그럼 이게 어떤 문장 안에 이게 소속이 되어 있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요. 잘 따라오셔요. When I polled some accomplished writers about which style manual they had consulted during their apprenticeship, the most common answer I got was 땡땡. The most common answer. 예, 어떤 답이네요. 저희가 골라야 하는 것은 대답이에요. 답이에요. 어떤 대답인데 그 대답이 뭐였는지를 고르는 건데 그럼 그 대답을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어떤 질문을 했으니까 답이 났겠죠? 그럼 그 답을 해준 사람들은 some accomplished writer. 전 성공을 거둔 작가들, 이제 성공한 작가들한테 뭔가를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대답을 이거라고 줬어요. 그러면 작가들한테 무엇을 물어봤을까가 이제 about 다음에 나오는데 some accomplished writers about 다음에 which style manuals라는데 여기서 우리는 writing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라이터한테 물어보는 거는 뭐 소설 혹은 작법, 글쓰기에 관련된 건 어떤 걸 물어봤을 테니까요. 근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스타일은 글쓰기에 대한 어떤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글쓰기 스타일, 글쓰기 작법, 글쓰기 기술 같은 건데 글쓰기 기술인데 그 기술이 뒤에 매뉴얼이 나오죠. 그래서 매뉴얼이라고 하면 우리가 설명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작법을 가르쳐주는 어떤 매뉴얼을 말하고 이 책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이 책에서 물어봤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이거는 다시 한번 위치를 썼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관계돼서 한 번 더 걸린 거예요. 스타일 매뉴얼인데 어떤 스타일 매뉴얼이냐? Some accomplished writers가 had consulted. 그들이 도움을 받았던 consult는 get an advice. 조언을 받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언을 받고 어떤 상담을 받는 거죠. 스타일 매뉴얼. 그들이 어떤 스타일 매뉴얼에 어떤 작법 매뉴얼, 작법 책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았는지, 조언을 얻었는지, 조언을 받았는지 during their apprenticeship. 그들이 학생일 적에 apprenticeship은 이제 도제 교육일 때 그 아래 선생님과 제자 중에 제자 쪽이죠. 글쓰기나 어떤 예술 같은 쪽에서는 문화생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어떤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자기가 아직 학생일 적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학생일 적에 어떤 스타일 매뉴얼, 어떤 작법 매뉴얼 책을 통해서 이제 좀 도움을 얻었는지를 내가 이 사람들한테 polled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when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여기서 끝난 겁니다. 네, 여기서 끝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some accomplished writers에게 스타일 매뉴얼을 어떤 거에 도움을 받았는지 내가 물어봤을 때 the most common answer 제일 흔하게 내가 받았던 대답이 뭐였냐면은 이거였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 답이 었다 라는 거죠. 그럼 이 답이 뭐였을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자기네들 글쓰기 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았을까요? 근데 우선 뒷문장에 약간의 힌트, 뒤랑 이제 이 문장의 뒷문장 그리고 앞문장에서 계속 힌트를 얻어가 볼게요. 그래서 뒷문장 writing 글쓰기는 they said 그들 말하기를 이건 they는 여전히 다른 작가들입니다. 저명 작가들. 글쓰기는 그들이 말하기를 just came naturally to them. 글쓰기가 왔다. naturally 자연스레 왔다.
여기서 우선 느낌이 올 거예요. 자연스레 왔다라는 거는 어떤 인공적인 도움이나 노력이 아니었다. 그냥 스스로 뭔가 샘솟듯이 영감이 떠올랐다.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답 중에 혹시라도 어떤 누군가의 도움, 뭔가 참고할 만한 거가 나왔을 리가 없죠. 근데 여기 이것만 봐서는 그걸 확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앞 문장 Education is an admirable thing. 교육은 굉장히 존중만하고 좋은 거예요. 대단한 거야 라고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했어요. 오스카 와일드가 썼다. 하지만 네, 오스카 와일드가 교육이 좋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교육이 굉장하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지만을 내면서 It is well to remember. 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From time to time, 때때로 that nothing that is worth knowing can be taught. 네, 이 that 이하 문장이 기억하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 이 that 아래의 문장은 무엇이냐? 네,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It's worth knowing은 중간에 이제 which가 끼워서 이 nothing을 수식해주는 부분이고요. 사실 원래 문장은 nothing can be taught예요. 어떤 것도 가르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배울 수 없다. 근데 그 어떤 것이 아무 것이란 게 어떤 거냐? 아무것도는 worth knowing. worth는 뭐뭐할 가치가 있는 것,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있는 건데 어떤 가치가 있냐? knowing.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알만한 가치가 있는 이 아무것도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이게 앞으로 넘어가서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해석이 돼요. 오스카 와일드가 처음에 교육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다가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때때로 교육을 통해서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라고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오히려 나 스스로 그냥 뭔가 갑자기 잘해진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아까 봤던 거와 연결을 지어볼 수 있겠죠. 적어도 이 대답, 아까 저명한 작가들이 어떤 작법 매뉴얼로 공부를 하셨어요? 무엇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어떤 걸 배우셨나요? 학생일 적에 라고 물었던 거에 우리 선생님이 최고였어요. 혹은 내가 롤모델로 하는 어떤 작가의 책이 엄청 좋았어요. 그 작가의 책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내가 성공하는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라는 대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와 이 위에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걸 어디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느냐? In dark moments while writing this book. 뭐 이건 작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In dark moments. 진짜 이 글쓴이가 dark moments 좀 글 쓰는 게 어려웠었나 봐요. Dark moments while writing this book. 내가 이 글을 쓴 이 어두운 순간들 중에 I sometimes 나는 때때로 뭐 feared 두려워했다. 뭘 두려워했느냐? Wild 이 위에서 오스카 와일드 말해요. 오스카 와일드가 might be right 맞았을지도 모른다. 맞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갑자기 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얘 말이 뭐였는지 하면 이 바로 위에 있었던 교육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때때로는 이라는 말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방금 해석했던 몇몇의 저명한 작가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글을 잘 쓰게 되었어요? 혹시 어떤 거에 도움을 받았나요?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는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글쓴이는 오스카 와일드가 했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느낌이 오셨나요? 네, 여기까지 느낌이 왔으면은 이제 보기를 보면서 교육과 관련된 뭔가 배울 수 있는 거 관련된 걸 다 제껴보기도 합시다. 우선 첫 번째 셰익스피어. 대부분 작가들이 셰익스피어를 보면서 어떤 자신의 작법 기술을 더 늘리고 잘하게 되었다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어떤 인공적인 도움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자연스레 이제 라이팅이 영감이 쏟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셰익스피어를 참고하진 않았겠죠.
셰익스피어는 아닐 겁니다. experience, 경험. 내가 많은 경험을, 세상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이 잘 써지더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네, 우선은 이건 킵을 해둘게요. 근데 킵을 해두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클래식. 저희가 말하는 고전 명작이에요. 고전 명작. 옛날에 되게 좋았던 책,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읽히고 있는 그런 책들. 그런 책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다. 근데 그거는 아까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던 에듀케이션이랑 이어지는 거죠. 어떤 교육을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우리 고전 명작을 읽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이것도 제껴두겠습니다. 셰익스피어랑 같은 맥락이에요. 네 번째, none, 아무것도. 그래서 너는 여기 들어가게 되면 나한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읽지 않았어요. 난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라이팅이 왔어요. 나한테 글 쓰는 기술이 샘솟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네, 이것도 체크를 해둘 법하죠.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생겨난 그런 이미지와 그런 맥락과 아주 잘 맞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practice, 연습인데 이제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럼 글 쓰는 연습. 근데 가만히 있던 naturally, 자연스레는 어떤 인공적인 도움이나 노력 같은 게 좀 덜 포함되어 있겠죠. 자연스러운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실력 같은 게. 그럼 연습이란 건 어떤 내가 자연스럽지 않게 인공적으로 나 이렇게 써봐야지, 이번 이렇게 쓰고 저번 나중에 저렇게 써봐야지 하면서 했던 거니까 연습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experience랑 none 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건데 어떤 게 더 적합한지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 모든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더 오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답을 고르는 거잖아요. experience도 말은 될 수 있겠죠. 저희가 2번, 4번 중에 어떤 것이 더 맞는지를 고르는 거를 둘 다 그냥 경험이라고 넣어도 아무것도 라고 말을 넣어도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넣어도 경험, 그냥 내가 사람을 살아가는 그 경험 자체가, 다양한 경험 자체가 나한테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말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전체 글의 문맥상에서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글쓴이는 저희한테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의 이 말,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가르쳐질 수 없었다 라는 말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교육과 관련된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은 이 라이터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팅은 자연스럽게 나한테서 우러나와서 나왔는데 그 외부의 어떤 요소들도 나한테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듀케이션에는 이런 의미도 숨어 있고요. 여기서 nothing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외부의 어떤 도움, 어떤 인공적인 힘, 그 사람 자체, 그 내부가 아닌 그 바깥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뭔가 배우는 거에 대해서 아무 쓸모가 없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experience 같은 경우에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경험을 하려면은 바깥에서 뭔가가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바깥에서 뭔가 새로운 걸 듣고, 새로운 걸 하고, 새로운 걸 읽고,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런 게 모든 게 경험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나한테 그 작가들이 나한테서 자연스럽게 글 쓰는 기술이 막 샘솟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내가 경험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샘솟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나한테 딱히 도움되는 거 없었는데요, 내가 갑자기 쓰니까 잘 쓰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글쓴이가 와일드 위의 문장 아무것도 배울 수 없네, 이거 경험 이제 교육 같은 걸 통해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겠다라는 말이 이거 맞을지도 모르겠다. 원래 글쓴이 생각은 이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작가들한테는 나 공통적으로 뭔가 그래도 어떤
참고할 만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잘 써준 게 아닐까 하고 조사를 해본 건데 내가 예상했던 답이랑은 전혀 다른 게 나온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글이 자연스럽게 잘 써졌어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글쓴이는. 그래서 experience랑 none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으냐 라고 물어보면 4번 none이 더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지문에서 보고 가야 할 단어 몇 가지 찍어놓고 갈게요. 네, 첫 번째 admirable. 이거는 admires 나왔어요. admire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을 존경하고 존경하는 거, 그리고 허락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A를 붙어서 존경할 만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게 되고, 허락해줄 만한, 그리고 허락을 받을 만한 거죠. 존경스럽고 허락해줄 만한 그런 어떤 것들인 거죠. 그래서 admirable, admires 나왔고, 그래서 A를 붙어서 존경스러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poll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하는 건데요. 무엇을 연구하느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어떤 사안들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막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에 연구, 어떤 자료로 정리해서 딱 나오는 게 이제 po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라고 거의 많이들 번역을 하게 돼요. 이런 데 자주 쓰죠. National, 그리고 갤럽 poll, 갤럽 설문조사 이런 거에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선거철에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poll. 그래서 세 번째 바로 갈게요. accomplished. accomplish는 성취하는 것이고, 이제 accomplished라고 저희가 과거 분사처럼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성취된이라고 저희가 번역이 되잖아요. 성취된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럼 성취됐다라는 건 무엇이냐?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accomplished 어쩌고, accomplished 뭐 accomplished writer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성공했구나, 뭐를 이미 이루어버려서 성공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ccomplished는 뭐뭐를 성취하다, accomplish a goal, accomplish 어쩌고저쩌고. apprenticeship은 apprentice, 어떤 도제, 어떤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서 문화생이 돼서 그 사람의 기술을 배우고 하는 그런 거를 저희는 apprentice라고 하는데, apprentice에 ship이 붙어서 기간을 얘기해요. 저기 보는 것처럼 during 나왔죠. during은 어떤 시간, 기간을 얘기하잖아요. 시간, 기간이 뒤에 오잖아요. apprenticeship, 어떤 도제로 있었던, 문화생으로 있었던 기간에, 학생으로 있었던 그 기간에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학생이 있었던 그 기간, 어떤 그 period를, 타임 피리어드를 얘기해요.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pprentice와 안전한 동의어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